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캐스터 제이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어느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인의 육류 소비량이 무려 4배가량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맛있어서 먹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가축을 기를 때 발생하게 되는 메탄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문제인 점은 소 한 마리를 기르는데 무려 사람 11명이 섭취할 수 있는 곡물이 소비가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가 약 70억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2050년경에는 이 인구가 약 90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말은 즉 이런 식으로 고기를 먹어대다가는 앞으로 식량 부족 문제가 더욱더 악화될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UN 식량농업기구는요, 미래의 대체식품으로 곤충을 지목했습니다. 네, 곤충은 가축에 비해서 좁은 땅에서도 사육이 가능하고요. 1년에 4차례 정도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기 때문에 생산성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애벌레 가루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에 비해서 단백질이 무려 3배 가까이 더 많고요. 거저리 애벌레에는 5대 영양소가 모두 들어가 있어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계란과도 그 영양 분포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맛도 좋다고 하는데요. 갈색 거저리는 새우 과자맛, 메뚜기는 마른 멸치맛, 귀뚜라미는 감자칩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징그러워서 못 드시겠나요? 하지만 우리도 원래부터 곤충을 먹어왔던 민족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요, 2020년경에는 이 세계 식용곤충 시장이 약 3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가량이 곤충을 먹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런던 등 19개의 도시에서는 이 식용곤충을 요리하는 레스토랑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환경에까지도 좋은 식용곤충. 아직도 징그러워서 못 드시겠다는 분이 계신가요? 자, 그러면은 그 더러운 사료를 먹여서 키우다가 그 살아있는 소돼지를 죽이고 토막내고 살점을 뜯어서 구워 먹게 되는 고기는 왜 안 징그러울까요?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캐스터 제이입니다.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달해드리는 소식 중에 항상 가장 높은 조회수를 차지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가상현실 테마파크에 관한 소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상현실 테마파크에 관한 소식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가상현실 테마파크 업체인 더 보이드사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헤드셋을 쓰고 세트장을 돌아다니면 내가 마치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총 모양의 컨트롤러로 적들을 공격하고 물체를 직접 손으로 터치하고 또 비가 오는 장면에서는 직접 이렇게 물을 뿌리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보다 훨씬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 더 보이드사의 테마파크는 내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내년까지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호주 멜버른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주에는 이미 제로 레이턴시라는 가상현실 테마파크가 오픈을 했는데요. 이 가상현실 테마파크도 더 보이드사와 거의 동일하게 실감나는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테마파크의 첫 번째 컨텐츠는 좀비와의 싸움을 구현한 좀비 포트라는 게임인데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 보시는 영상은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피라미드를 탐험하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는데요. 이처럼 가상현실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역사교육, 훈련에도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유망 직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이 가상현실 게임방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가상현실 테마파크를 한국에 먼저 오픈할 사람은 누가 될지, 그리고 그거는 언제가 될지가 참 궁금하네요. 이렇게나 많은 팬층을 벌써 확보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도 정말 놓치기 싫은 사업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대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한국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기를 내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면 뭐 하나요? 어차피 취직은 안 되고 빚만 생기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학만 보지 말고 미래의 대학 형태가 될 수도 있는 무크라는 온라인 강좌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네, 무크란 온라인상에서 세계 유명 대학, 유명 교수의 강의를 거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코스를 말합니다. 수능 공부를 죽어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미국에 굳이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미국 아이비리그 교수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사이트는 코세라라는 대표적인 무크 서비스인데요. 코세라는 스탠퍼드,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대학과 같은 유명 대학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강좌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강의는 지루하지 않게 짤막한 영상들로 나누어져 있고 보통 한 강좌는 4주에서 12주간 진행이 됩니다. 또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과 화상통신을 이용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도 있죠. 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앞으로 직업을 몇 번씩이나 바꿔가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전공을 정해가지고 무려 4년 동안 몇 천만 원을 쏟아 부어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대학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게 필요한 과정을 빠르게 이수하고 바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소된 교육 시스템이 미래의 방향과는 더욱 어울리기 때문이죠. 자, 대한민국 학부모님들, 설마 아이들에게 아직까지 야, 너 대학 안 가면 큰일 나 라는 이상한 겁을 주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약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릴 거라는 무서운 예측을 내놨는데요. 그 중에는 아마 단순 서비스 업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미래에는 서비스 업종이 모두 사라져버릴 운명일까요? 네,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호텔리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일본에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로봇이 맡아서 하는 로봇 호텔이 오픈을 했습니다. 호텔을 들어서면 이렇게 여성형 로봇이나 공룡이 체크인을 도와주고요. 짐을 옮기는 것도 로봇이 대신합니다. 게다가 방 안에도 로봇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은 모닝콜 기능을 하거나 손님의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짐을 보관하고 꺼내는 일도 물론 로봇이 하죠. 그런가 하면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 중국에서 선보인 로봇 서빙 식당인데요. 이 소 모양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음식을 서빙합니다. 그리고 음식 주문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대신하죠.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본다면 마치 서비스업이 모두 사라질 것도 같죠? 하지만 서비스업이란 직종은 이런 단순 일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서비스업이란 고객의 말에 경청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주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도와드리는 역할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로봇과 컴퓨터에서 점점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사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감성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점은 서비스업이란 직종은 로봇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로봇이 할 수 없는 감성적인 역할을 더욱 키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는 여성분들이 미래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지난밤의 꿈을 녹화해서 다시 재생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 모든 것들이 가까운 미래에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갤런트 박사는 생각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남자를 MRI에 넣고요, 수백 개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상에 따라 변하는 뇌의 활성화 부위를 컴퓨터로 기록을 하면 일종의 뇌파 사전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다시 남자를 MRI에 넣고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면 컴퓨터가 뇌파 사전을 참고해서 남자가 보고 있는 영상을 재현해냅니다. 왼쪽이 남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 영상이고요. 오른쪽은 컴퓨터가 뇌파 사전을 이용해서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험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는 확인이 가능하죠. 네, 물론 생각을 영상으로 완벽하게 재생해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발달을 하게 된다면은 누군가 나의 꿈을 훔쳐보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뇌가 와이파이로 연결이 된다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뇌의 사전을 이용해서 컴퓨터라든지 로봇, 자동차,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드디어 가능해집니다. 그럼 우리 인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의 뇌가 인터넷처럼 연결이 되는 브레인넷의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미래예보였습니다.